안녕하세요. 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최근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고이 모셔놨던 은행 예적금 그리고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을 해지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투를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해결 방안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표준편차 그리고 반도체의 최강자인 속슬 ETF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관점에서 주식수를 현명하게 모아가는 그런 방법인데요. 다른 것들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만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상폐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반도체 종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가 가장 필수적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반도체는 하드웨어가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AI 시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크게 상승을 했고 다시 주춤한 모습인데요. 자, 반도체의 씨가 말랐다라는, 그래서 하드웨어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큰 틀에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레버리지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실제 S&P 500 종목에 투자한다라는 거, 그리고 레버리지의 특성이 뭐예요? 한 배짜리보다 3배 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S&P를 투자하는 이유는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상장일이 2010년 5월 11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추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이스 반도체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상장일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아이스 반도체 지수로 변경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이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적으로 대형 종목 위주이다 보니까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현재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수는 0.75를 받고 있는데 뭐 큰 부담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는 디렉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용사는 실제로 레퍼티라는 운용사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 분류표상은 테크놀로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위는 반도체 산업 섹터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레버리지 상품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종목에 들어가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나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짚어드리면요, 10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얘는 모닝스타거든요. 얘는 시킹알파예요. 조금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모닝스타에서 이 비중을 살펴보면요, 요 현금성 자산이 여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타가 이 스왑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에 스왑이 상대방과의 계약을 통해서 3배 레버리지를 잘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현금성 자산을 20% 가져가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AMD와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를 구성하면서 총 나머지 8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종목들을 보면 앞서 브로드컴 보셨겠지만 사실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망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망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포인트예요. 지금 보면 블룸버그 데이터로 영업 현금 흐름만 한번 집중을 해보면요, 자, 현금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갑자기 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빅테크들이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결국 자유 현금 흐름,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기업들이 정할 수 있다란 말이죠. 최근에 보면은 이 FCF란 자유 현금 흐름 자체가 돈이 많다라는 건데 이걸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은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결국 인수 합병 같은 거죠.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더 큰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기업들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파괴적 창조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되게 컨셉들이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살펴보시고, 왜 말씀드리냐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망하면 아무래도 이 지수들이 포함된 ETF나 레버리지 ETF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3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속스 기초지수를 살펴보면은 한두 개 망하더라도 혹시나 상폐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앞서 ETF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레버리지 상품을 이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주 강조드리는 음의 복리이고요. 두 번째가 멘탈적인 요소입니다. 하락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장기 투자거든요. 장기 투자를 해야 결국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다운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한두 번 맞출 수 있겠죠. 뭐 1, 20%씩.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크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 10일 그리고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오를 땐 너무 좋지만 빠질 때 이게 멘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요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요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요때마다 사자라는 그런 기준이 바로 표준편차 매매법이거든요. 뒤에 말씀드릴. 그래서 시장이 공포일 때 매수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요때 쪼는 게 아니라 이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바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렇게 장기 투자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렇게 잘 모아가면서 이렇게 시장이 급등할 때 수익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단기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AI와 반도체 산업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요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70불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해서는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컨셉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평균 단가를 낮춰가면서요. 그래서 바로 표준편차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하단에 대한 기준이 표준편차거든요. 뒤에 업데이트 해드릴 거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얼만큼 움직일 거냐에 대한 확률적인 분포거든요. 가장 많은 확률에서 68% 움직이고 이게 1시그마이고요. 그다음에 95.4%가 여기서 여기까지인 2시그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은 하루 변동폭이 요 사이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정말 95%는 거의 대부분의 확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다 움직이는 거고, 3시그마는 99.7이니까 뭐 거의 100%라고 봐도 되는 요 사이에서 다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요거를 벗어날 때마다 매수를 하자, 혹은 요 2시그마를 벗어날 때마다 매수를 하면은 아까 요 변동폭의 최하단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팀 제도권에서도 그런 전략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사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빠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음의 복리를 현명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변동성의 최하단에 매수하는 거고요. 분할 매수에 대한 기준은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요걸 두 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자, YTD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이거든요. YTD는 47.53이에요. 속설이 현재 40.29니까 여기 뭐 빠질 때는 7불까지 빠졌었고, 요때 진짜 공포였거든요. 내가 맨날 사면 빠지고 뭐 팔면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감으로 적당히 떨어졌으니까 사고, 뭐 적당히 올랐으니까 팔고,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수익이 제대로 못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YTD로 47%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YTD거든요. 자, 보면 115%입니다. 총 매수 횟수는 18번 왔어요. 어떤 시기냐면은, 자, 27불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 2일부터. 그러면은 여기 이제 32불에서 25불까지 빠졌을 때 요때가 매수 100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잘 안 왔죠. 자주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이 범위를 벗어날 때마다 매수를 하니까 잘 안 오죠. 대부분 여기서 있으니까. 한 번 왔고요. 변동성이 좀 커질 때는 장난 아니었죠. 이때가 정말 피크였는데 맨날 빠지고 맨날 올랐습니다. 12% 빠지면 매수 들어가는 거죠. 13% 매수 들어갑니다. 이때 범위 대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요. 5, 1, 9 이렇게 움직이고, 8.56이면 매수합니다. 9.73이면 매수하고요.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거 원래 매도하고 도망가야 정상이잖아요. 이때가 가장 큰 찬스였다. 반도체 산업은 안 망하니까. 그러면서 54% 오르면서 기회를 보여줬죠. 이렇게 빠질 때 또 매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40불까지 온 거죠. 자, 기준은요, 1시그마가 지금 현재 7.26입니다. 자꾸 기간을 물어보셔서 여러분들, YTD로는 7.26이고요. 그리고 1년 표준편차는 8.2 정도 됩니다. 기간에 대한 이 변동폭의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그마 95%의 확률로 13.46이니까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진짜 최하단에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3%가 빠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매일 가격은 드리고 있지만 따로 하시는 분들도 도움 되시라고 가져오는 거고, 일단 뭐 대략 1표준 편차 기준으로 18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표준 편차는 약 10번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억 시드다라고 하면은 나누기 20, 그리고 2표준 편차 하시겠다 나누기 10 하시면은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해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매수 조건은 제가 스프레드시트로 만든 거니까 참고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속수리 7.1까지 떨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25년 10월부터. 근데 지금 더 올라가면서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유자금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하락에 대한 폭, 빠지면은 내가 반도체 산업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사면 안 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메모리 해보시고 엣지 자산으로 실제 ETF들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고요.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이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바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국 마틴게일 전략이거든요. 계속 지더라도요, 한번 이기려면은 결국 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드가 마르면 안 됩니다. 욕심나서 많이 빠지면은 많이 사고 싶어요. 7불 때까지 떨어지는 게 뭐 한 달 걸렸나? 그때 약 20불 대에서 한꺼번에 다 들어가고 싶다는 분이 진짜 많았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결국 7불까지 빠졌고, 종가 기준으로는 8불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뭐 한 번씩 20% 30% 빠질 때 이게 기회라고 보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기회가 아니에요. 지금 보셨다시피 계속 빠지거든요. 한번 빠질 때. 요런 또 트렌드가 있으니까, 반도체는 결과도 장기적인 트렌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폭을 좀 기억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 36불 때 일단 제가 1차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70불까지 갈 겁니다. 근데 30불이 넘어서 40불까지 간 거예요. 저는 안 팔고 계속해서 가져갈 건데요. 오후 8시마다 제가 가격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고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1표준 편차 기준으로 하고, 팀프 채권이잖아요. 혹시나 속슬이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전자산인 팀프 채권의 3배 레버리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고, QLD는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고요. TQQ는 3배짜리 나스닥 레버리지니까 고민해 보시고. 반도체 산업은 결국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이 밸류 체인을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주춤한다라고 느껴지는데, 또 AMD와 아바고, 그다음에 마벨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쟁 되게 치열하죠. 파운드리의 TSMC가 결국 인텔과도 또 경쟁하게 됩니다. 뭐 ASML이나 AMAT, 램리서치 같은 이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회사들도 지금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외주 패키징 있고요. 어떤 이 IP 라이센스의 틀을 잡아주는 ARM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도체 큰 산업의 틀이고요. 대부분이 속슬 종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건데, 아무튼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산업이다라는 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매도 자꾸 물어보시는데, 매도는 본인이 알아서 적당하게 이 정도 수익이다 하면 나오시면 돼요. 근데 저는 매수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변동성이 큰 상승 구간에서는 1표준 편차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하락이 막 미친 듯이 된다, 그때는 또 2표준 편차로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과적으로 뭐 뇌피셜로 속슬 무섭습니다 하시는 분들, 무서워할 때 지금 우리 제도권 멤버십 분들,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최소 100% 수익일 겁니다. 단 한 번도 손실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숫자만 보고 가시는 것이 결국 레버리지 핵심이다. 큰 산업은 이해하시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